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주말을 잘 보내셨지요? 네, 아마 이제 한국은 월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주말 저녁입니다. 네. 아마 한 14시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제가 사는 캔사스하고는요, 주는요. 네, 저 역시 그래서 바깥 나들이를 좀 했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도시락 같은 걸 좀 싸나가고 우리는 그래서 즉석 요리 뭐 우동 같은 거 끓여 먹고 그렇게 하면서 주말 보내고 다 바깥 나들이 잠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마음도 좀 힐링하고 뭐 힐링 그런다 힐링 글쎄요 힐링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으며 그런데도 제 마음에 좀 깊은 곳에서는 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덩어리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가 TV 조선 뉴스의 현장, TV 조선이면 TV에서 나온 것을 이제 아마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나 봐요. 근데 그 유튜브를 봤어요. TV 조선 뉴스 현장이라는 것이 저의 그 사이트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어준과의 관련이 있는 기사건을 봤거든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김어준 가수의 그 이름 네이밍을 하면서 방송하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정말 너무 깊게 있어요. 그러면서 엉터리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김어준 가수에 잘 알고 김어준 가수의 그 보도하는 거에 팩트에 의거해서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5월 영장 심사 후에 김어준 가수가 포승줄에 묶여서 구치소로 가는 그 장면의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기자들의 그 가혹하고 말이죠. 그 염장 지르는 그 질문. 김어준 가수에게 물어봐야 정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는 한참 질문을 계속 그 옆에서 여기자와 남자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그 질문의 그 질문 공세를 퍼붓는 그런 장면을 보내지 않습니까? 벌써 5월 달부터 시작된 영상을 계속 트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그러면서 김어준 가수의 처음 쓴 반성문 그 제출에 대해서 또 블라블라 떠들면서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글쎄요. 사회문화평론가라는 거는 누가 붙여줬는지 몰라도 뭐 사회문화평론가는 뭐 누구나 다 사회문화평론가죠. 그건 그게 무슨 전공 작업입니까? 뭡니까? 근데 어쨌든 하재근이 씨라는 이 사회문화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들고서 이 TV조선 뉴스 어쩌고 하는 뉴스 현장에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여자 앵커 두 분이 진행하면서 그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참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왜 내가 이분들의 내용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인지. 가수 김어준 씨가 자신의 보석 심사를 앞두고 첫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영장 심사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뭔 놈의 반성문을 처음 제출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5월 영장 심사 받을 때 구속 그것을 할 때 그 모습부터 보고 온다면서 그 추한 모습을 또 기자들의 그 짓궂은 모습을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스타트부터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이 반성문을 쓴 건데, 자, 이번 달 30일 이제 보석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네, 그것도 작용했을 수 있고, 어차피 반성문 제출은 기본 수순이었고, 기존대로라면 이제 원래 기존에 먼저 벌써 썼을 텐데, 이번에 좀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김어준 씨 변호인단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기 위해서는 모든 그 혐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반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변호인단 바뀌면서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우리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그 공소사실 인정 시점이 좀 늦었거든요. 네. 그 인정을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이 반성문을 제출할 타이밍이 됐던 것이고 근데 마침 보석도 그 허가 심사를 바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출할 반성문이지만 동시에 또 보석 허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었을까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의 답변을 제가 잠깐 더 요약을 해서 첨부를 해본다면 반성문 제출은 기본 수순이었다. 벌써 제출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가 있다. 예, 벌써 이런 모든 반성문 제출은 딱 한 번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반성문은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다 이제 처음 제출했다는 것에 우리는 이제 방점을 찍어 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는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의 그 변호인단이 그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이 늦어졌다고 이 평론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할 테고요. 그 팩트를. 그리고 반성문을 쓰기 위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이 바뀌면서 또 이것도 늦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그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즉 사건 기록에 관한 그 검찰과 경찰이 그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한 내용의 그 기록 문서를 변호사들도 그게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소합니다 하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한 그 조사 내용을 이 피해자, 그러니까 피고인 쪽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미처 그것을 등사하지 않고 복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은 것에 의해서 1차 공판은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2차 공판은 8월 19일이고 1차 공판이 7월 10일이니까 약 40일간은 붕 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40일간은 김호중 가수는 그냥 구치소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1차 공판 때 그 중요한 시기를 넘겨서 판사가 2차 공판 때를 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아무런 말 한마디 뻥끗 안 하고 그냥 혐의 없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인정합니다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그 재판에 참석했던 분의 그 기록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한 그런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또 제가 올려볼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됐으니까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바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이 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팩트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 더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지금 이 TV조선에서의 그 뉴스 현장 이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내용은 참 김호중 가수의 네이밍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이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패널로 나오게 해서 무슨 사회문화 평론가가 어떻게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파악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캔사스 하면은 추영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주축 변호사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증거를 댈 거야? 저는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팩트를 올려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왜 추 변호사는 지금부터 뭐든지 뒷북을 치는 내용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추영훈 변호사에게 드리는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참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아직도 김호중 가수는 소속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들도 우리 호중 가수를 지금 이 영어의 몸에 있는 그 호중 가수를 잘 케어는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의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지금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에요. 왜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영훈 변호사는 김호중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 3분까지도 지금 맡아서 변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 정범에 대한 그걸 어떻게 변호를 할지 거기에도 저는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추영훈 변호사님 제 영상을 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이 영상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하 평론가님께서는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어서 이런 반성문 제출도 늦었고 또 검찰이 법원에가 제출하는 문서조차도 변호사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1차 공판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2차 공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변호사의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추영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호중 가수의 변호사로 있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추영훈 변호사 좀 더 힘을 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헤럴드 경제를 대표로 해서 이때도 이 헤럴드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 20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김호중 가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와 추형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 당시에 이 보도될 때의 이 시점이 5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 추형훈 변호사는 김호중 가수의 변호사였다는 것이 나타내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추형훈 변호사가 중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해서 반성문도 늦게 제출하는 것이고 검찰이 법원에다가 제출했던 그 사건 조사 기록도 열람도 늦게 했다. 그리고 1차 공판 때도 그냥 다음 공판 때까지를 기다리겠다 연기해달라는 그냥 그런 식의 내용으로 변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중 가수가 과연 이 변호사에게 얼마만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과연 추영훈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워딩을 했는지 무슨 멘트를 했는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언론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파이팅하는 모습은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단 몇 마디 했습니다. 혐의 사실 인정합니다. 재판장님이 피해자와의 합의했다면 합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했을 때에 그 만약에 금전을 준 그 확인서가 있느냐 그 확인서가 있으면은 은행 계좌에다가 돈 보낸 그것을 보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왜 그때 그런 거를 합의를 했으면은 합의금을 보냈다. 그러면 그 합의금에 대한 보낸 증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받아놨다든가 은행으로 보냈다면 은행에 보냈다는 그 증거를
재판장에다가 그거랑 같이 보냈어야지 그냥 합의했습니다 그렇게만 써서 보냈나? 난 그것도 참 재판장님이 변호사에게 그거를 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참 모르겠네요. 나는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캔사스 사모는 질문할 게 꽤 많네요. 아이고야. 주영훈 변호사님 화이팅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좀 이따가든지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주영훈 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